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리더급 핵심 멤버로 글로벌리 대박을 터뜨리며 한호하던 시절도 있었고 실패를 맛보며 좌절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세 번째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위해 엉덩이가 더럽게 무거운 김떡상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 어쩌면 지옥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함께라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되게끔 해준 나의 소중한 진짜 친구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친구에게 오겐키 데스까 인사보다는 내일 또 만나자는 인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겠지만 새로운 곳에서 더욱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며 이 드라마의 시즌2 역시 시즌1보다도 재미있는 인생 드라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개조밥 같아도 어린 아이처럼 나를 그냥 믿어주고 개찐따 같아도 나를 무조건 응원해주던 내 친구가 지금의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 언제나 내 앞에서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너와 나의 지금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지금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뿐만 아니라 시즌2의 대박까지 만들어내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있을 때 잘합시다. 어쩌면 두려울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혼자가 아니라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설레일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도전이 결국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책이죠? 여기서 더 말했다간 비위가 약한 내 친구가 개조밥 주제 마이크만 잡으면 성인군자인 척을 한다며 토를 할지도 모르니 그만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나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일단 지난밤 사정을 보면 나스닥이 2.19%나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려가 되었던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 협상이 주말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공화당이 주장한 주요 지출 삭감안을 백악관이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밤 미국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대체로 반도체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의 디램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21% 급등 마감했고요. 퀄컴 역시 6%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특이사항만 없다면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의 강세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4.72%나 급등하고 같은 전기차 기업 리비안과 루시드까지 모두 좋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2차전지 기업들 역시 괜찮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는 자사의 전기차 소유자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6.24%나 급등했고 넷플릭스, 아마존닷컴, 메타 등 플랫폼 기업들까지 다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대체로 다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월요일까지 특이사항만 없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의 강세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짧게 정리하고 종목들이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셔도 감사랑하겠습니다. 출발! 김떡상TV의 커뮤니티 메뉴로 오시면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구독자가 볼 수 있는 투자 의견과 정보도 함께 게시하고 있으니 가끔씩 놀러와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놀러 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셔야만 인생 떡상하는 마법에 걸린다는 것은 부담되실까봐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럼 요즘 계속 밀고 있는 주간 김떡상 종목을 다음 주도 밀 생각이기 때문에 가볍게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바닥 아래 지옥 탈출을 시도하며 돌리고 있죠. 두터운 구름 저항을 만났지만 우리가 4분기로 예상했던 오랜 시간 투자의 결실이 2분기로 앞당겨지며 미래 핵심 사업의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입니다.
따라서 딱히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밀 수밖에 없고요. 한 달째 얘기했듯이 없으면 그냥 사고요. 보유자의 추가 매수는 여기 빨간색 라인 아래에서 하라고 했죠. 작전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막 돌아섰을 뿐이고요. 저 높은 꼭지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 더블을 먹으러 갑시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삼성전자를 살펴봅시다. 우리 채널에서는 작년 7월과 최저점이 되어준 작년 9월에 마지막 물타기를 하고 오만전자에서는 알아서 그냥 사라 하고 무식하게 홀딩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7만전자를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벌써 7만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5월 19일엔 우리가 싫어하는 갭상승이 나와서 조정을 염두한 홀딩 전략으로 보고 있는데요. 갭을 메꾸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이제 와서 매수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왜 그러시냐고 묻고 싶고요. 그냥 하반기 7만원 안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오르던지 말던지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난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삼성전자 역시 긍정적인 스타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보아하니 삼성전자의 진짜 세력, 주황색 외국인도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은색 동학 개미들이 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길게 말할 것이 없죠? 궁금한 것도 없죠? 그럼 넘어가시죠. 다음은 위메이드를 살펴봅시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위메이드의 로비설이 터졌습니다. 여전히 증거가 전혀 없고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쨌든 로비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심이 날아가며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월 말에 국내 출시한 신작 게임 나이트 크로우가 여전히 매출 1위를 유지하며 장기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캐시카우가 전혀 없던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냈으니 지금 주가가 이 지경일 수가 없지만 안개가 걷히면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됩니다. 최근 출시한 신작 게임이 초대박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고 장기 흥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까지도 턴어라운드하는 추세를 만들어낼 것이고 4분기 연말로 가면서 나이트 크로우의 글로벌 P2E 버전 모멘텀까지 붙으며 대박이 나겠죠? 따라서 안개가 걷히면 빛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화이팅! 현대모비스 월봉 차트를 봅시다. 양봉을 연속으로 5개나 만들었네요. 하지만 폭발적이진 않아서 지루한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구름 안에서 헤매고 있네요. 무엇보다 검은색 게인이 작년 5월 최저점부터 지금까지도 손절을 하고 있으니 괜찮죠? 뿐만 아니라 주황색 외국인이 개인의 손절 물량을 그대로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23만원의 단기 저항을 두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언제 가냐고 쌍욕 먹으며 20만원 아래에서 물타기 매집을 하고 지금은 무식한 홀딩 작전인데요. 비중이 너무 많거나 수익권에 있다면 단기 저항 부근에서 비중을 정비하는 전략도 괜찮겠죠. 일단 현대모비스도 작년이 최악이었고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하진 않아도 재미없는 완만한 우상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보다는 홀딩 전략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봅시다. 먼저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의 핵심 광물이 되는 니켈 가격의 주봉 차트를 보면 여전히 조정 중이고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광물이 되는 리튬 생산 사업을 하는 알버말 주가의 주봉 차트를 보면 조정 중이죠. 따라서 여전히 2차전지 양극재 판가 하락 압박은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주봉 차트를 보면 그래도 환율이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전지 양극재의 판가 하락을 원달러 환율이 상쇄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야 매출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판가 하락 압박을 상쇄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핵심 광물들의 가격 조정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월봉 차트를 봅시다. 그래도 기다리면 초록색 5선은 찍지 않을까요? 월봉상으로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앞서 말한 월봉상의 초록색 5선과 지금 보는 주봉상의 빨간색 20선이 같은 가격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빨간색 20선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수급상으로는 검은색 개인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파란색 60선의 지지를 받는 모양새이지만 파란색 60선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당장은 반등이 가능할지 몰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조금 더 봐야겠죠. 일단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단기 반등 가능성 정도로 보며 관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BM을 지배하는 에코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5선은 어떻게든 한번 찍어야겠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앞서 본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20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죠. 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 개인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래서 좀 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봉 차트까지 보면 파란색 60선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밤 글로벌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없다면 최소한 버티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괜찮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지 못한다면 안 좋은 시그널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파란색 60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타이밍으로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예상하면서도 한 번 더 빠져서 아싸 가오리를 외칠 수 있을지 기다려보고요. 일단 단기 급등 후 쌍봉 모양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주린이들은 못 사면 말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죠. 포스코퓨처엠을 살펴봅시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홀딩스와 연계된 양극재 생산 수지 계열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2차전지 소재 종목 중 최선호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흑연 음극재 생산 기업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최대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와 올해 미국 내 다수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낙수 효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 외에 삼성 SDI와 SK온에도 공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장기 생산 캐파 전망치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좋죠? 좋습니다. 월봉 차트를 봅시다. 월봉의 스토캐스틱상 매도 시그널을 바로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록색 5선은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일단 짙은 녹색의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조정받은 김에 빨간색 20선을 기다렸다 가야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은색 개인이 털리는 시그널이 나오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역시나 핑크색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대단하진 않았죠. 지금은 수급도 거래량도 뭐 하나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한 대로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자의 홀딩은 유효하겠으나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찔끔찔끔 모아가는 접근이 아니라면 기다려보시죠. 길게 보면 걱정할 것은 없겠습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쳐야만 마음 편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일봉 차트를 봅시다. 지난 거래일 핑크색 지지라인에서 파란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다행히 지난밤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이지만 어쨌든 불안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밤 미국장이 불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포스코홀딩스의 본업인 철강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소식이 철강 수요를 다시 끌어내리며 철강 업황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아무리 미래 리튬 사업의 성장성이 좋아도 잘 모르는 철강 업황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있다고 한 거죠. 여전히 검은색 게인도 많이 들고 있네요. 미래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는 저도 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잘 모르는 본업 때문에 일단 관망하겠습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많이 있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가 가능하고요.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다른 리딩방이나 채팅방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월봉 차트를 봅시다. 그냥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처참하네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봅시다. 야심차게 연속 양봉 4개를 만들며 구름 침투에 성공했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 강한 건 아니네요. 검은색 개인이 미쳐서 다시 또 살까 말까 하고 있으니 이런 게 사람 식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는 초록색 5선과 빨간색 20선, 일목균형표상의 황토색 전환선과 짙은 녹색의 기준선까지 겹겹이 지지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버텨주길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봅시다. 네이버 역시 지난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괜찮았기 때문에 분위기상 단기 반등이 가능해졌지만 검은색 24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마음 편할 것 같고요. 그래도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지난 바닥 저점으로 향하는 것보다는 아주 완만한 각도의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는 아무리 우상향을 하더라도 때가 되면 가파른 각도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째려보는 것이 좋겠죠. 어쨌든 아주 완만한 우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는 가능하겠으나 비중을 늘리는 매수는 재미없겠습니다. 이어서 카카오까지 살펴봅시다. 월봉 차트입니다. 그냥 그러기 상태인데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봅시다. 아주 두터운 구름 저항 밑에서 딴거지가 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2020년 2월부터 매수를 시작한 검은색 개인이 포기를 모릅니다. 최근 삼성전자처럼 검은색 개인이 털리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한 미안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봅시다. 수급도, 거래량도 모두 소외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대로 지루한 패턴이 좀 더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쏘리. 마지막으로 SK까지 봅시다. 오늘도 상장 자회사들의 흐름을 파악해보면 관심이 없는 SK스퀘어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겠죠. 영원한 캐시카우 SK텔레콤은 대단하진 않아도 그래도 회복하는 느낌이죠. 볼 때마다 생지랄을 떨던 SK바이오팜은 여전히 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생지랄 떨던 놈이라 이 정도면 양반이네요. 검은색 241선을 회복하고 구름이 포지션에 있으니까요. 기대주 SKC가 문제네요. 그래도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SK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SK이노베이션을 보면 그래도 지옥은 탈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지난번에 볼 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SK가 찔끔 나아지고 있죠. 하반기가 되면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SK스퀘어가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고 SKC도 하반기 고정비 부담이 적은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이 예고되고 있어 더 좋을 수 있고 SK이노베이션도 곧 배터리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SK도 버티면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20만원대 안착을 기대할 수 있으니 이제 와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엔 시장의 안개가 거쳐가는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랑하겠습니다. 감사랑하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